예, 국세징수법을 이번 시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국세징수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절차법에 관한 겁니다. 절차법. 절차. 어떤 절차에 관한 법이냐? 그리고 절차법에 반대되는 게 뭐냐? 보통은 실체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배웠던 법들이 다 실체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세기본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부가가치세법이나 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상속증여세법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각종 세목에 맞는 그런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비과세는 어떻게 되고,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고, 납세자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절차법을 배우는 겁니다. 절차법이라는 건 뭐냐면 징수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제도 세목인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하면서 자기가 납부를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고지납부인 경우에도 우리가 고지를 하면 알아서 이제 납부를 하겠죠. 근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얘들한테 과연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채권 추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추심이라는 게 돈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우리 국세징수법 목적을 한번 볼까요?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고 납부 세목이면 이제 뭐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부과 고지 세목이면 고지서를 날렸을 거 아닙니까? 고지서를 날리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야, 너 납부해라고 고지서를 날릴 거 아닙니까? 너 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있어? 아니면 너 왜 신고만 해놓고 납부 안 하고 있어? 라고 고지서를 날리겠죠. 이렇게. 고지서를 날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뭐 독촉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죠? 독촉을 했는데 돈을 안 낸다. 납세자가. 그러면 포기합니까? 아니죠. 강제적인 징수 절차에 들어가겠죠.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뭐 압류를 한번 친 다음에 그 압류의 근거에서 법원에다 경매 신청을 하고 공매 신청을 해서 그걸 매각한 다음에 자녀 재산을 배당받는 거. 그런 절차들, 압류, 경매, 공매 절차들. 자, 그러면 우리 국세징수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납세 고지와 독촉에 대해서는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해가지고 얘를 우리는 지금 1장 배우고 있잖아요. 2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해가지고 얘는 3장에서 공부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1장에는 뭐가 있느냐? 1장은 저 뒤쪽에 한번 넘겨보면 납부의 간접적 강제 유인 제도라는 게 있죠. 납부의 간접적 강제 유인 제도. 직접 납부하라고 막 쪼면서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 A라는 내 친구한테 돈 100만 원을 꿔줬는데 이 녀석이 안 갚아요. 그러면 얘한테 야 납부해 라고 막 내용 증명도 보내고 만날 때마다 막 너 언제 줄 거야? 너 꿔간 돈 도대체 언제 갚을 거야? 라고 직접 독촉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얘랑 친한 다른 친구한테 야 내가 사실 쟤한테 돈 꿔줬는데 제가 안 갚고 있다. 네가 좀 대신 좀 말해줄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얘의 약점을 잡아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얘한테 압박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를 압박하는 방법이 있죠. 채무자를. 마찬가지로 우리 국세징수법에서도 납세를 안 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5가지가 쭉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챕터 1에서 배울 겁니다. 이거는 1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국세징수법이 이제 뭐 우리 시험 문제에 한 뭐 최소 2문제 이상은 꼭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요. 왜냐하면
딱히 별달리 이해할 만한 거는 없는데 암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암기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열심히 어쨌든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맞추니까 그 지루한 과정을 견디면서 우리가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기 전에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쪽에 위치해 있고 어느 부분을 암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은 조금 더 암기하는데 좀 덜 지루하고 조금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겁니다.